암호 알고리즘 살펴보고 있는데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봤고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는 그냥 가장 널리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RSA라는 알고리즘하고 엘갈마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RSA는 이산대수 문제, 인수분해 문제를 의존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엘갈마는 이산대수를 의존하는 이산대수 문제에 의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좀 차이점은, RSA는 이제 그 공개키와 개인키가 있는데 공개키로도 암호할 수 있고 개인키로도 암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방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암호할 때 D를 쓰면 E를 가지고 풀고, E를 가지고 암호하면 이제 D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대칭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엘가마는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공개키만 되어 있고 개인키로 풀 수 있고, 공개키로 암호하고 개인키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키로는 암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중에 양쪽이 다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RSA 전자 서명을 보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 보시면 D로 암호화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암호할 때 공개키로 암호하고 개인키로 풀잖아요. 그럼 전자 서명 버전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있을 때 개인키로도 암호할 수 있고 공개키로도 암호할 수 있으면 개인키로 암호하는 것으로서 전자 서명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때 보통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형태인데, 밑에 있는 거 with appendix라고 하는 방식인데, 즉 메시지 자체를 전자 서명할 때 메시지 자체를 암호화해서 전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해시 값을 가지고 전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시를 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가지고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 서명을 검증하려면 해시 함수가 별도로, 그러니까 메시지를 별도로 서명하고 같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명 블럭이 따로 존재를 하고 이제 메시지가 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서명 블럭을 확인하려면 메시지를 같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메시지를 가지고 해시 값을 구한 다음에 서명값, S값이 서명값이 되는데 그것을 공개키 2로 풀어가지고 그 값하고 이 해시 값하고 자기가 계산한 해시 값하고 같은지 비교를 해서 서명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엘감마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대칭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엘감마 형태의 전자 서명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 아까 봤던 암호하고는 되게 그 절차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키는 똑같은데요. 키는 y = gx에서 x가 개인키고 y가 공개키가 되는데, 그 서명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하고 그 공개키 암호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RSA의 경우에는 이 사용하는 M의 2승, M의 D승하는 이런 형태가 그 암호할 때 사용하는 방식하고 전자 서명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시지를 서명할 때는 보통 이런 방법도 쓰긴 하지만 메시지가 매우 크면 이런 방법을 쓰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비용적으로도 측면도 그렇고, 왜 이런 방법을 못 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서명의 크기가 뭐하고 비례하게 돼요? 메시지 자체를 위하면 메시지 크기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영화 파일을 서명하면 그 서명 값이 영화 파일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인 메시지들은 해시 함수를 이용하게 되겠고, 그러면 해시 함수를 이용할 때는 해시 함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충돌 회피가 돼야 되는 거죠. 충돌 회피가 안 되면 나중에 내가 서명해 놓고 다른 메시지를 서명한 걸로 우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정확한 수식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호 세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 대학원 와서 공부를 좀 더 깊게 하시고 여기서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르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것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그 아머 라이브러리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바 라이브러리에 갖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JCA, JCE라는 그런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의 특징은 프로그래밍 응용 개발 때 사용할 수 있는 추상 계층을 제공하는데 어떤 면에서 추상 계층이냐면은 실제 알고리즘을 구현한 그 알고리즘들 구현해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하고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 자체에서도 몇 가지 기본적인 암호 알고리즘들 구현해서 제공하지만 다 제공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바 자체에서는 자기네들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3의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암호 라이브러리를 좀 풍부하게 쓰려고 그러면 써야 되는데 그걸 쓰더라도 그 구조적인 것은 얘를 가지고 쓰게 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제공자가 기능하는 뭐 엘가마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바에서 JDK로 제공 안 하더라도 우리가 깔아서 제3의 라이브러리 깔아서 쓰면 얘를 통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C의 특징은 알고리즘과의 독립성 그리고 확장성, 새 알고리즘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 구현 독립성, 프로그램 알고리즘 구현한 제공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코드 쓰면 이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죠. 그리고 구현과 상호 운영,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제공자에 제공되는 구현을 사용하더라도 동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바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랑 다른 데서 제공한 라이브러리를 동시에 활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mplementation independence 이게 너무 자꾸 뜨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암호 연산들을 보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4가지는 아마 봤어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통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라는 게 있고 해시 함수를 쓰고자 하면 메시지 다이제스트라는 걸 쓰게 되겠고 암복화, 그게 대칭이든 비대칭이든 사이퍼라는 그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쓰게 되겠고 전자 서명할 때는 이제 시그니처라고 하는 걸 쓰게 되겠고 의산함수 비트, 그러니까 랜덤 값을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랜덤 값을 생성할 때에는 스퀘어 랜덤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되겠고 맥은 맥이라고 하는 요 5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보통 얘네들 가지고 get instance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요번에 RS를 쓰겠다. 뭐 AS를 쓰겠다. SHA-1을 쓰겠다. SHA-2를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걔를 초기화한 다음에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를 가지고 암 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다이제스트는 좀 다른데 나머지 것들은 랜덤도 다르겠구나. 사이퍼랑 시그너처랑 맥 같은 경우에는 키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키를 생성할 때에는 대칭 키, 비대칭 키 같은 전자 서명이나 공개 키에서는 키 페어 제너레이터라는 걸 이용하게 되겠고 그 대칭 알고리즘에서는 대칭 키에서는 키 제너레이터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것들을 키 팩토리에 유지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 때 알고리즘 파라미터들이 우리가 이제 지정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512비트를 쓰겠다, 1024비트를 쓰겠다. 이제 공개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알고리즘 파라미터라고 해서 안전성과 직결되는 파라미터들이 되겠죠. 얘가 크면 클수록
보다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개키를 쓸 때에는 공개키를 관리하기 위한 그 인증서를 관리하기 위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봤던 코드 중에 메시지 다이제스트 쪽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요 다섯 가지들을 get instance 통해서 내가 여기다가는 알고리즘을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주면 어떤 프로바이더가 이 함수를 만들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알아서 달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여기다가 사용되면 우리가 필요하면 특정한 프로바이더를 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MD5, 뭐 SHA-1 이런 형태대로 이제 써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좀 길어지게 쓰는 경우가 있죠. 뭐 AS인데 무슨 CBC고 무슨 뭐 패딩을 못 쓰고 그런 식으로 조금 여기에 쓸 때 복잡해지는 내가 어떤 형태의 그 객체를 내가 어떤 형태의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건지를 좀 더 알고리즘 이름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모드라든지 그 채우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쓰게 되겠고 보통 이제 실제 알고리즘 수행할 때는 업데이트, 다이제스트, 두 파이널 뭐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 연산을 가지고 합니다. 주로 업데이트, 두 파이널, 다이제스트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쓰게 되겠고요.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이 있고 JDK 2.4부터는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JDK에 포함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초기에는 이 암호 알고리즘의 수출입에 대해서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많이 풀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괜찮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공자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선이 아니구나 이제는 오라클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암호 라이브를 개발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건 제공해서 하는데 많은 것들은 얘네들이 제공을 안 합니다. 자기네 의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3의 제공자들이 이 JDK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들을 구현해가지고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대로 이제 프로그래머는 알고리즘의 이름을 통해 알고리즘 요청하면 JC가 사용할 제공자의 구현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프로그래머가 이제 알고리즘 이름과 제공자 이름까지 함께 지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바에서 만약에 뭐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언어에서 만약에 암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바운시 캐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사이트가 여기인데 여기에 가면 이제 그 바운시 캐슬의 최신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JDK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요 PKIX 쪽은 이제 인증서 처리한 것들이 필요하면 여기까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인터넷을 죽였는데 잠깐만요. 인터넷을
홈이 아니었나? ORG구나. 엉뚱한 데 갔네. 그래서 보면 자바 관련된 것도 제공하고 C# 라이브러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홈에 가면 무엇들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만약 이제 다운받고 싶으면 latest release 쪽에 가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프로바이더 요게 이게 기본 SDK고요. 이제 여기 암호 알고리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SMIM이나 뭐 오픈 PGP나 이런 거는 별로 쓸 일이 여러분들이 없을 텐데, 이제 인증서를 조작하려 그러면 요 BC, PKIX 요거까지 같이 요 하나, 둘, 세 개를 이제 설치해 주시면 돼요. 설치하는 방법은 자바 디렉토리 가면 최신 JRE가 설치되어 있는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 lib 디렉토리 밑에 extend 밑에다가 요 세 개 파일을 복사해 주시면 돼요. 복사를 하고 자르 파일들을 복사하고 JRE lib security에 있는 java.security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 파일을 열고 여기에 보면 security provider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10까지 나오고 있으면 11이라고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요걸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바운시 캐슬 프로바이더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해주셔야 될 게 자바 사이트에서 unrestricted policy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와 상관없이도 여러분들이 자바 라이브러리를 쓰려고 그러면 unrestricted policy 파일이라는 걸 설치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자바 봤는데 보면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바 Cryptographic Extension Unlimited Strength Jurisdiction Policy Files가 있습니다. 요걸 써야 이제 128비트나 충분한 크기의 비트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JDK 8의 경우에 요걸 쓰시고 JDK 7을 쓸 경우에 이제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자바 쓸 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있는 이 JDK만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간혹 가다가는 내 어떤 개발에 따라서는 밑에 있는 이런 additional resource들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설치해서 쓰셔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 가지고 그 암호 라이브를 쓰려고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그거를 써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것 가지고는 충분히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을 다 못 쓴다, 없다, 그러면 바운시 캐슬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잠깐씩 살펴보면 의사난수 비트 생성기는 secure random이라는 걸 이제 활용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난수 쓸 때는 그냥 자바 유틸에 있는 랜덤,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주사위 만들 때 이제 이런 걸 써가지고 뭐 next int 6 해가지고 이제 주사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주사위 만들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암호학적으로 뭔가 키를 생성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 랜덤 함수를 쓰면 예측이 쉬워지기 때문에 안 되고 secure random이라는 걸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ecure random. 그 secure random도 알고리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서 이제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쓰는 방법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썼던 랜덤하고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랜덤이라는 거, 자바 유틸리티 랜덤이라는 거 썼을 텐데, 이제 스퀘어 랜덤 쓰면은 요 스퀘어 랜덤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넥스트 인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랜덤 썼던 거하고 동일하게 쓰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키가 필요한 어떤 암호 알고리즘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키를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키를 생성하는데 일반적인 키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 키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키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알고리즘의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키를 생성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get instance des 그 다음에 kg generate key 그러면 de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칭 키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키는 알고리즘에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봤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데스키 같은 경우에는 56비트 키가 몇 라운드야? 갑자기 그 라운드 개수만큼의 48비트 키로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이런 키 스펙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확대시켜야 됩니다. 키 스페시피케이션으로 변환시켜줘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채우기 암호화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 이거는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드들 다 제공하고 있고 이런 CBC 모드를 쓸 때, ECB 모드를 쓸 때는 채우기가 필요한데 CTR 모드를 쓸 때는 채우기가 필요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표준에 되어 있는 보통 요 PKCS5 패딩 이런 형태의 패딩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준비가 됐으면 실제 암호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get instance 사이퍼를 이용해 가지고 불러지게 되겠고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des, CBC, PKCS5 패딩 이런 식으로 좀 더 우리가 알고리즘을 초기화할 때 필요한 모드나 채우기 방식들을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퍼 객체가 준비가 됐으면 실제 암호하고 복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init이라는 걸 불러가지고 내가 이번에 암호화를 할지 복호할지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였어? 지정을 한 다음에는 여기 안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이퍼 인크립트 모드라고 하고 키 스펙 준 다음에 이제 do final 뭐 update to final 뭐 이런 형태대로 이제 암호화를 하시면 되고 필요하면 풀 때는 디크립트 모드 이런 걸 가지고 디크립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제가 그 우리 썼던 코드들은 다 그 EL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아서 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CBC나 CFB, ECB 같은 거 말고는 IB가 필요하니까 그 IB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IB를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그 사이퍼에서 만들게끔 내버려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보다 간편한 방법이 되겠죠. 근데 주의할 것은 내가 원격에 있는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면 IB를 같이 줘야 돼요. IB를 안 주면 저쪽에서 못 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IB를 우리가 암호화할 때는 IB가 보이지가 않는데 내가 그냥 거기 알고리즘에 맡기면 내부적으로 만들고 써버리고 마는데 실제 파일에 저장한 거나 상대방한테 줄 때는 IB를 C0로 해서 보내줘야지 그쪽에서 그걸 이용해서 C1부터 차례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B를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어쨌든 IB가 들어가는 데는 그 IB를 수신, 그 복호하는 측한테는 어떻게든 전달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get IB 블럭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보여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 소개는 아직 안 된 건데 수업 시간에 보통 이제
키를 만들 때 키를 랜덤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키를 랜덤하게 만들지 않고 어떤 기본값을 바탕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호화를 패스워드 기반 암호화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MPK 디렉토리가 여러분들 USB에 혹시 인증서들을 유지하면 MPKI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기가 있나 내게? 여기 가면 쭉 가면 두 개의 파일이 나와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 DER이라고 하는 게 인증서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뭐예요? 개인 키예요. 개인 키인데 이 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있어요? 아니면 암호화되어 있어요?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암호화되어 있냐면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패스워드 기반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증서를 사용할 때 패스워드를 치죠. 그러면 이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키를 만들고 그 키로 조 파일이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맥에서는 또 이거 어떻게 보냐? 아닌데. 다시.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인증서인데 보시면 만료가 얼마 안 남았네. 2015년 6월 25일까지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예스 사인이라고 하는 데서 발급을 했고요. 여기 보면 국가가 KR 예스 사인 퍼스널 신한은행 김상진. 이게 왜 신한은행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그 조직이 여기가 아니라 이게 한기대 뭐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우리나라 인증서들은 이제 그 사람의 실제 조직이 아니라 어디서 발급받았는지 그 정보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발급자 이름은 이제 뭐 KR이고 이게 원래 맥 말고 다른 데서 보면 더 세부 사항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보이네. 여기 뒤에 있구나. 쭉쭉 가면 자 여기 보면 서명 알고리즘은 SHA-25 RSA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쓰고 있고 서명할 때 그리고 그때 해시 함수를 쓰는데 해시 함수는 SHA-256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RSA 암호하고 256바이트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256바이트면 몇 비트야? 2048인가? 응? 맞죠? 2048? 그럼 2048이면 그거는 n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n은 p 곱하기 q죠. 그럼 각 p와 q는 1024비트 정도가 되는 겁니다. 뭐 CRL 배포 지점 뭐 이런 게 있죠. 인증서 이게 CRL이 인증서 폐지 목록이 어디에 있냐? 여기 가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또 보여줄 텐데 요거는 볼 수가 없겠지? 요거는 볼 수가 없죠.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암호화할 때 이제 쓰이는 게
이제 패스워드 기반 암호화다. 그래서 패스워드 기반 암호화는 패스워드를 솔트랑 이터레이션 카운트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토대로 키를 만들어내요. 키를 만들어내고 이 결과 솔트와 이터레이션 카운트는 암호화 데이터와 함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패스워드 해싱할 때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죠. 패스워드 해싱했을 때도 그 패스워드 해시 값하고 뭐가 붙어 있어요, 옆에? 솔트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해시할 때도 솔트가 들어가고 이터레이션 카운트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이터레이션 카운트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사 공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매번 똑같은 횟수로 해가지고 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패스워드를 써도 매번 사용할 때 만들어진 키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터레이션을 100번 한 거랑 101번 한 거는 결과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키값을 알았더라도 패스워드를 모르면 그 키값은 그 메시지는 풀 수 있어도 다른 메시지들은 풀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이 솔트하고 이터레이션이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뭐에 의존해요? 패스워드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패스워드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MD5 and DES. 그러니까 해시 함수랑 그 DES를 같이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키의 생성은 MD5로 암호화는 이제 DES를 쓰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PV, 패스워드 기반 암호화, 얘가 실제 여러분들이 인증서를 처리하려면 이제 필요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잠깐 코드를, 못 봤던 코드들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공개키 파일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요거는 옛날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12년, 2013년이죠.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밑에 쭉 보면 쫙 깨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증서 파일을 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열어 가지고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증서들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개발하거나 프로그램할 때 조작하고 싶다, 걔를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쓸 때 가장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파일은 signCert DER. 이게 무슨 파일이라고요? 인증서죠. 공개키가 들어있는 인증서. 그래서 그거는 표준으로 X.509라는 표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X.509는 전 세계적인 표준이기 때문에 자바 라이브러리에서도 그 X.509는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티피케이트를 연 다음에 찍어보면, 발리디티를 찍어보면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난 거죠. 왜냐하면 데이트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으니까 깨지는 겁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출력해 볼 수 있는데 쭉 보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인증서를 열어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인증서는 위에서 이제 그 DER 파일을 쓰시면 되는데 개인 키 파일을 열라 그러면 그 개인 키를 복호화해 줘야 되죠. 그래야지 그 키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PV를 안 써요. 패스워드 기반 암호화를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패스워드 기반 암호화 알고리즘 쓰지 않고 뭘 쓸까요? 어떤 암호 알고리즘 쓸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드. 어떻게 알았어? 우리나라 표준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미국 표준은 AES잖아요. 그럼 국내 표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국내 표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업체들이나 이런데 국내 표준을 막 쓰게끔 한 거예요. 쓰게끔 했으니까 이 인증서, 그 개인키 파일도 시드를 이용한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코드는 그 인증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증서를 풀 수 있게끔 여기 보면 seed cbc pkc5 패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seed가 우리 국내 표준입니다. 근데 이 seed라는 것은 seed 알고리즘은 제공을 안 해요. 그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BC에서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운시 캐슬 그 거기에 가면 이 seed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그 키사 같은 데 가서 seed 알고리즘을 다운받아 가지고 직접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번거롭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미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는 데를 가지고 가서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 내 암호화가 여기 어디? 여기 보면 요게 옛날에 제가 요걸 암호할 때 썼던 패스워드예요. 지금 이거 안 써. 그러니까 요게 옛날에 썼던 그 패스워드입니다. 그럼 요 패스워드를 가지고 요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 뒤져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 그 올려놓으면 필요하시면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인증서 자체는 국제표준을 따르는데 개인 키를 암호화한 것이 국제표준을 안 따라. 그러면 국제표준을 안 따르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호환의 문제가 돼. 어디서 문제가 되죠? 그럼 어디서? 외부로 분야되는 문서가 이거는 개인 키는 외부로 개인 키가 날아갈 이유가 있나? 없죠. 개인 키는 내 로컬에서 사용만 되는 거예요. 개인 키는 내 로컬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뱅킹을 한다. 그럼 인터넷 뱅킹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다 인증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이체, 뭐 하라는 그 메시지를 뭐 하겠어요? 뭘 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서 갖고 뭘 해?
전자 서명을 할 거예요. 뭐 홍길동이가 뭐 이순신에게 1,000만 원을 이체라. 뭐 이런 거 이게 있으면 쭉 절차에 따라서 가고 마지막에 내가 인증서 패스워드를 넣으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최종 거를 그 서명하는 거예요. 그럼 서명이 날아가고 확인이 돼요. 그러면 그 서명을 하려고 그러면 공개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 개인키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개인키가 필요하면 개인키를 풀어야 되지. 개인키를 풀려고 그러면 그 개인키를 푸는 건 누가 풀어요? 개인키를 풀려는 건 누가 풀어? 누가 풀어? 누가 풀죠? 어쨌든 브라우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브라우저는 뭘 못 갖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시드가 안 갖고 있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 액티브엑스가 필요해. 만약에 시드가 거기서 제 생각에는 시드를 고집 안 했다. 보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 쓰는 그냥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썼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그거를 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내장하고 있으면 굳이 액티브엑스가 추가적으로 필요 없는 거지. 물론 이제 문제는 그 파일을 로컬에 있는 내 파일을 브라우저에 접근해야 되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액티브엑스 없이 어떻게든 접근이 되더라도 브라우저만 가지고는 걔를 활성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알고리즘 안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알고리즘을 구현해가지고 쓰게끔 만들어야 되죠. 내가 만든 이 알고리즘을. 그럼 이게 웹에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게 할 때 우리가 초반에는 주로 저걸 어디다 넣는 거야? 액티브엑스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저 액티브엑스가 물론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지. 로컬 파일을 접근할 수 있도록. 원래는 브라우저에서는 보안적으로 로컬 파일을 못 건드리는 건데 건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액티브엑스를 쓰고 있고 또 뭐 하나 또 거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알고리즘을 그냥 일반적인 널리 수연되는 RSA 같은 걸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거는 우리나라도 전자서명 표준이 있어요. 하지만 그 표준은 안 써. 그 표준은 안 쓰는데 이 패스워드 암호할 때는 또 우리나라 표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준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들, 자바 라이브러리 같은 데는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구현을 해야 되고 쓰려고 그러면 그것을 돌려야 되니까 이제 별도 이런 액티브엑스가 또 필요하게 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요 코드들, 요 파일들을 한번 쭉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를 제공하고 있는데 뭐 CBC AS는 봤던 거고요. AS CBC 모듈 할 때 여기 보면 AS를 22로 했을 때 요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시 썼던 거 여기 있고 맥 쓴 거 여기 있고 그리고 RSA와 엘가마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엘가마 알고리즘 자체를 쓰는 게 있고 엘가마 자체를 자바에 있는 빅 인테저 갖고 직접 만들어 본 것도 있고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할 때는 이 매스 쪽은 별로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명 알고리즘 돌릴 때 이제 쓰는 게 하나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증서와 관련된 것이 요 두 개입니다. 요 서티피케이트 테스트는 제 거 요거 옛날 거 두 개 올려놓은 거를 이제 갖다가 쓰게끔 할 수 있게끔 코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내가 인증서를 하나 새롭게 만들고 싶다. 그럼 그 방법이 여기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증서를 근데 내가 인증서를 만들 이유는 별로 없죠. 근데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들 세계에서 우리들끼리 나는 왕이다. 내가 인증기관 할게. 이래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보안적으로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어쨌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자체 인증 서버를 만들고 공개키, 인증서 같은 거를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많이 안 쓸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이나 또 미래에 그
자바에서 아머 라이브러리를 좀 만져야 되면 이 코드를 보시면 도움이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